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제가 살면서 느낀 것들에 대한 영상을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주셔서 오늘 그 3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젊을 때 돈을 버는 게 중요하지 않다. 젊을 때 되게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는데 돌아보면 젊을 때 돈을 버는 건 참 중요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젊을 때, 그러니까 대학교 때 부모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항상 하셨죠. 돈 벌려고 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저희 할아버지도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부모 잘 만난 것도 복이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자, 그런 얘기를 들어오고 살아왔고, 제가 대학교 때 또 제가 아는 선배님이 저한테 또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나중에 사회 나가서 돈 벌면은 그 한 달치 월급에 비하면은 대학교 때 버는 돈은 정말 푼돈이기 때문에 그 돈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냥 대학교 때는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그 얘기가 틀리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사실 이제 대학교 때 그거를 실천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생은 정말 가난하잖아요. 소득이 없고 부모님 돈 받아서 쓰는 상황에 몇천 원 밥값도 고민하는 생활인데, 몇십만 원 정도 푼돈이 생기면 되게 삶의 질이 높아지기는 하죠. 그래서 저도 사실 알바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저도 알바를 되게 많이 한 편인데, 나중에 돌아보면 정말 그 알바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되게 흑수저고 좀 열악한 상황이면 선택의 여지가 없겠죠.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데, 집이 뭐 유복해야만 이런 거를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유복하지 않아도 조금 어려워도 부모님이 되게 많은 희생을 하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면 공부할 나이에는 그냥 공부나 하는 게 훨씬 결과적으로 이득인 것 같기는 합니다. 과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포항공대에 다니던 시절에 효자동에 가서 과외했던 학생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이라는 학생이 있었고, 그 학생은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울산의대에 가가지고 아산병원 레지던트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아마 전문의 선생님이 되셨을 수도 있고, 뭐 말하자면 저보다 훨씬 더 잘 나가시는 선생님이 되셨죠. 그 당시에 과외했던 과외 선생님인 저는 푼돈을 받고 과외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망해갖고 유튜브 하고 있고, 그나마 유튜브도 잘 안 되고 있고 뭐 이러고 있죠. 사실 이 사례만 놓고 봐도 그 과외를 받았던 학생이 훨씬 더 지금 잘 나가고 있고, 그 푼돈을 받고 과외를 했던 선생은 지금 못 나가서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사실 과외도 과외해서 버는 돈보다 과외를 받는 사람이 더 이득인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예가 하나 또 있는데요. 제가 이제 2011년도에 의학전문대학원 시험을 준비하던 시절이었는데, 합격생이 아닌 수험생으로서 의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도 과외를 했어요. 저는 뭐 흑수저는 아니었는데, 부모님이 돈을 주셔도 그 돈을 그대로 다 쓰는 것보다는 좀 내가 돈을 좀 벌어서 쓰고 싶어서 그 수험생이던 그 불안하던 시절에도 과외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과외했던 학생이 이제 문과생이었는데, 의학전문대학원 시험 과목 중에 일반 물리 과목이 있는데, 이제 그게 어려워서 과외를 해달라고 게시판에 글을 올렸었고, 제가 또 물리 전문가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학생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반 물리 과외를 하는데 내가 과외를 무료로 해주겠다. 왜냐하면 저도 남한테 가르치면 가르치면서 공부가 되거든요. 저도 수험생이니까 제가 물리를 잘하지만 수험생으로서 물리에 자신 있어서 물리를 공부를 계속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남을 이제 가르치면서 나는 공부가 되고, 배우는 사람은 배우니까 좋고, 그래서 내가 무료 과외를 하겠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는 무료 과외는 안 받겠다. 유상 과외를 해달라. 왜냐하면 너무 책임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돈을 낼 테니까 돈을 받고 과외를 해달라. 그래서 돈을 받고 과외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한테 과외 받았던 그분은 문과생이었는데, 물리 같은 게 되게 어려웠겠죠, 그분들한테는. 근데 제가 또 물리 강의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그분이 결국에는 전북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보면, 제가 돌아보면 굉장히 현명한 분이죠. 자기가 부족한 과목을 개인 교습을 통해서 재빠르게 효율적으로 학습 효율을 높여서 단기간에 점수를 획득하고 시험을 패스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부할 시기에는 돈을 써서라도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제 여건이 안 된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과외를 하고 알바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저 포항공대 다니던 시절에 뭐 근로장학생 이런 것도 했어요. 그런 거 하면 이제 철수세미 들고 화장실 가서 화장실 청소하는 건데, 한 달에 30만 원 받고 뭐 그런 건데, 그 대학생 때는 그게 쏠쏠하기 때문에 이제 했습니다. 뭐 그러던 시절도 있었는데, 돌아보면 정말 푼돈이다. 정말 푼돈이고, 그 시간에 공부나 하는 게 낫다. 게다가 저는 이제 커리어가 굉장히 늦어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늦어진 진로에 의해서 이런 기회비용들을 고려하고 제 나이대에 갖고 있을 정도의 어떤 시드머니를 갖고 있지 못해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지금 같은 뭐 대한민국 부동산이 떡상하는 이런 시절에 그 떡상하는 시류를 타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사실 그 기회비용이 막대하거든요. 정말 내가 그 공부해야 될 시기에 한자라도 더 공부해서 1년이라도 더 빨리 합격하고 1년이라도 더 빨리 뭔가 하나하나 커리어
커리어를 쌓아가는 게 더 이득이었지, 그때 과연 그 한 달에 30만원, 40만원, 50만원 버는 게 의미가 있었나 생각해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대학생 때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이 되게 큰 돈이고 지금 이 얘기를 공감을 못 하시는 거를 저도 이해는 합니다. 저도 실천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 때는 돈을 버는 게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면 어쩔 순 없지만 어느 정도 가난하면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두 번째, 가장 좋은 상속은 교육이다. 이렇게 고급 정보를 온라인에서 꼭 해야 되나 싶지만 닥신TV 요즘에 조회수도 떨어지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법정 최고 세율이 제가 알기로 한 50% 됩니다. 건물이나 부동산 형태를 갖고 있으면 이 취등록세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60%에 육박할 수도 있어요. 저도 이게 지금 설마 60%인가 싶은데 어쨌든 최소한 50%는 됩니다. 우리가 한 세대가 이제 80년으로 보면 80년마다 상속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상속은 실제로 30년에서 40년마다 일어납니다. 이런 거를 고려하면 이제 부자가 3대 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3대가 유복하게는 할 수 있는데 3대에 또 큰 부자가 유지되는 경우는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어렵죠. 그래서 그 부자가 유지되려면 유지되는 방법은 이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교육에 대해서는 나라가 세금을 매기지 못합니다. 잡히는 자산인 부동산이나 현금은 나라가 세금을 매기죠. 상속할 때. 지식은 상속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서 상속을 매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첫 번째 얘기랑 마찬가지인데 공부할 나이에는 최대한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분의 시급을 높이는 게 가장 이득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상속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젊을 때 허세 부릴 수 있으면 좀 허세 부리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34살인데 이제 약간 꺾이는 나이가 되고 나서 좀 돌아보니까 젊을 때 허세 부릴 수 있는데 허세 부리지 않은 그 세월들이 약간 억울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허세를 되게 나쁜 걸로 생각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막 허세 부린다고 비난을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여러분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허세라고 비난을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부러워서 그런 거죠. 그 사람이 걱정돼서 하나도 도와주지 않을 사람이 무슨 걱정을 해요. 허세 부리다 인생이 망했을 때 그 사람한테 뭐 단돈 10,000원이라도 도와줄 사람이 아닌 사람이 무슨 비난을 할 자격이 있어요. 자, 우리가 동물들도 짝짓기 시기가 되면 허세를 부립니다. 예뻐져야 되고 멋있어 보여야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지 않아요. 겉으로 보이는 거 존나 중요합니다. 겉으로 많은 게 보이면 노력이 되게 조금 있어도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하면 댓글에 꼭 극단적인 상황을 이렇게 가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허세만 부려서 될 일은 아니죠. 내면의 어떤 가치도 높여야 되고 본인의 어떤 다른 매력, 뭐 공부라든지 아니면 뭐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유전자 자체가 좋아서 잘생겼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허세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미덕입니다. 막 젊을 때 부모님한테 맨날 막 좋은 차 사달라고 쫄랐는데 사주지 않았었는데 뭐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나중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안 사준 게 약간 후회되는 것 같기도 하다. 근데 뭐 후회하면 뭐예요? 세월 다 지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 번 사는 인생, 그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남 신경 쓰지 말고 허세 부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허세 부리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친구들 중에 되게 부잣집이 있고 그 부잣집 아들은 뭐 소렌토 타고 다닌다. 거의 이제 재벌집 아들인데 그 집 아들이 뭐 제가 얘기하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회사인데 뭐 이제 소렌토를 탄다는 거예요. 저한테 맨날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게 부자들은 누가 봐도 정말 저 집 아들은 진짜 굉장한 부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소렌토를 타고 다녀도 후광이 있는 거고요. 그 정도 되지 않는 부자들은 이렇게 허세를 좀 부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인센티브에 따라서 반응을 해요. 여러분도 잘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적당한 허세가 여러분의 인생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허세를 부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 지나간 세월은 그 누구도 아쉬워하지 않아요. 그냥 뭐 남들은 어차피 여러분을 신경 쓰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생각인데 눈치 보면서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여러분이 어떤 고민을 항상 하는 순간들이 있고 그 고민의 순간에 남들 눈치를 계속 볼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고민하기에는 여러분 인생 되게 짧습니다. 인생이 저는 짧은 줄 알았는데 존나 짧은 것 같아요. 소심하게 살지 말고 남 눈치 보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만큼 정말 미련한 행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내가 아는 정보는 정보가 아니다. 여러분 생활하다 보면 주변 지인들부터 어떤 투자처에 대한 정보들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믿는데 그런 정보가 나한테까지 올 정도면 그건 이미 정보가 아닙니다. 진짜 고급 정보는 나한테까지 오지 않아요. 정말 투자해서 좋은 정보는 보통 혼자 투자를 합니다. 남들한테 알려주지도 않고요. 남들한테 알려지는 정도의 정보면 이미 정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설령 고급 정보라고 해도 나한테까지 올 정도면, 그러니까 신재욱이가 알 정도면 이미 정보로서
정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정보입니다. 개나 소나 다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건 정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얘기를 듣고 투자를 하거나 혹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특허가 좀 많다, 뭐 특허가 있다, 뭐 이런 걸로 되게 투자를 요구하거나 이런 걸로 많이 광고를 하면 대체적으로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되게 특허에 대한 환상이 높은데요. 물론 특허가 특허 출원이 돼서 등록이 되려면 그 심사 과정을 통해서 기술적인 진보성이 없으면 특허가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특허가 있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진보가 있다는 걸 의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특허라는 거는 그 개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특허의 유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특허마다 권리 범위가 천차만별이에요. 권리 범위가 엄청나게 넓은 특허가 있고 권리 범위가 이제 쥐존만한 특허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범위가 이렇게 좁은 특허는 아무도 쓰지 않아요. 권리 범위가 되게 넓은 특허, 즉 원천 특허가 중요하고, 이런 원천 특허라고 해도 남들이 그 특허를 쓰지 않는다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허의 개수가 중요하지 않고 특허가 단 한 개 있더라도, 그러니까 1000개의 특허보다 단 한 개의 원천 특허가 중요하고, 그 한 개의 원천 특허가 남들이 많이 쓰는, 남들이 많이 이용하는 원천 특허인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특허마다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마치 비유하자면 이거나 똑같아요. 내가 땅이 100평 있어요 라고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생각을 먼저 해야겠죠. 그 100평이라는 땅이 강남이나 테헤란로 대로변에 상업대지 땅을 100평 갖고 있는 사람이랑 강원도 야산에 아무런 투자 가치가 없는 평지도 아닌 산에 땅을 100평 갖고 있는 거랑 재산적인 가치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막 특허가 막 몇 개 있다, 우리는 뭐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막 요구하고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특허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특허는 이제 굉장히 사기를 치기 좋은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되게 이제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이 이런 특허라는 제도를 좀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특허는 개수가 중요하지 않고 도대체 그 권리 범위가 뭐냐, 그 특허가 얼마나 많이 쓰이는 특허냐, 그 특허의 가치가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반응이 좋으면 또 4부 영상을 빠른 시일 안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